자,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오늘도 장 마감 정리도 하고 오늘 좀 살펴볼 것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장 시황에 대한 좀 마감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수급적인 개선이 없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어, 최근에 이제 선물 쪽에서는 좀 매수를 가져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현물 매도에 비해서 상당히 약했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포지션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물 매수 조금 들어온 걸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번 주에 이제 일정들이 남아 있는 게 이제 FOMC에서 0.25bp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이제 16일 날 러시아 디폴트가 있는데, 일단은 자, FOMC에서 이번에 0.25를 올리는 거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영향도 있었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올리면은 다음에 이제 4월 달에는 0.5pp를 올릴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연장이 돼요. 러시아 디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예 기간 이제 30일을 주게 되면은 이제 4월 15일까지 또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유리목이 뭐 어쩌겠습니까? 1달락은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우려감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조금 기대는 하고 있어요. 가장 빠른 방법은 러시아 쪽에서 되게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것인데, 이미 예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 장기화라는 악재 이후에 유럽 증시들은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전보다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보다는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사태에 따른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후속적인 것 있죠. 뭐 원자재나 아니면은 현재 이제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매도,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일정들, 자, 요런 것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이 러시아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에서 일단 러시아 쪽에는 분위기는 계속해서 증시에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정도 체크하고, 결국에는 이런 일정들이 끝나고 나서의 수급 좀 포지션의 변화를 좀 체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종목들 흐름을 보시면은 안 가는 놈들만 계속 안 가고 가는 놈들은 계속 가요. 아니면 최소한 지키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올해는 계속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달에 이제 제약 바이오 일정이 있는 제약 바이오 섹터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는 뭐 계속해서 이제 정책주들 뭐 이렇게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또 이전까지 또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건설주들도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확실히 지금 시장 분위기에 맞는 섹터 선정에 좀 더 많은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하락장에서도 언제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드릴 포인트들이 많은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창이 좀 많이 띄어져 있어가지고 정리를 했네요. 자, 일단 오늘 좀 나왔던 뉴스들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뭐 방역 당국 모임 인원 영업 시간 완전 해제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보통 이런 발표들은 언제 나오죠?
거리두기 관한해서는 보통 금요일 날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네, 화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탄력을 받기에는 좀 시간적인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네, 금요일 날 일정으로 보시고 그리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관련주가 오늘은 좀 제주 맥주 쪽이었는데 뭐 나쁘진 않았어요.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쭉 갔다가 이제 이전 매물대 때문에 쭉 빠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대신에 또 유가가 이제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항공주에서 움직임이 좀 나왔었죠. 대한항공. 이제는 이제 화물로 그동안 운송이 되다가 이제 의자를 다시 채우고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오늘 나왔었는데 아무튼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완전 해제라는 키워드까지 나왔잖아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새로운 정부의 또 정책으로도 보시는 게 맞다. 하지만 네, 일단은 좀 금요일 날 발표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정책주 계속해서 이제 뉴스가 있는 애들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의 메인이 됐던 뉴스는 바로 탈모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안철수 단일화 이후에 약간 공동 정부 때문에 안철수는 이제 인맥주들이 많이 올랐었죠. 그 이후에. 자, 그리고 이제 인수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안철수의 정책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네, 충분히 당연히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오늘 나왔던 뉴스가 이재명 후보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크게 하락을 했던 모발 관련된 탈모 네, 여기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뉴스는 현재까지 분위기가 계속해서 정책 그 이슈를 받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예전에 대장주였던 TX 트릴리온 네, 이런 거는 파동이 세게 나온다라고 보시는 뉴스가 맞습니다.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 네, 그러한 이제 정책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거 말고도 오른 게 뭐 있었죠? 코딩 관련해 가지고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해가지고 이제 비트나인에서 좀 급등이 나왔었고요. 자, 뉴스로 같이 볼 거는 이제 요거인데요. 오늘 이제 KR 모터스가 이제 급등이 나왔던 뉴스인데 2025년까지 서울 배달용 오토바이 100% 네, 전기 이륜차로 바꾼다. 뭐 상반기까지 1,400대 뭐 이렇게 배정을 한다라는 뉴스인데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체크할 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네, 신정부의 그 정책이 아니에요. 원래 이제 진행을 하고 있던 건데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작년 10월 말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11월 달에도 또 뉴스가 나오고 계속 나왔던 뉴스거든요. 그러면은 KR 모터스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025년까지 이제 차츰 바꾼다는 거잖아요. 자, 작년 10월 달부터 뉴스가 나왔던 겁니다. 이때도 이제 해당 뉴스 때문에 잠깐 튄 것 같은데 자, 그 뒤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이때 당시에 주가가 1,100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861원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신선함도 없고요. 그동안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런 이슈 받아가지고 오늘 슈팅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끌고 가기에는 또다시 예전처럼 2025년까지 계속해서 또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뉴스가 나오면은 한 번씩 간단한 검색으로만으로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으면은 오늘 뭐 KR 모터스가 뭐 이건 상한가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로 막 계속해서 이것만 보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이제 뭐 모발이라든지 모발이래 자꾸 탈모
그 다음에 KR 모터스가 가지고 있는 좀 차이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흐름 같은 게 있으면은 저는 일단은 메인으로 치러제 섹터를 뽑았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일단은 중국의 선전시에 대한 봉쇄가 나왔잖아요. 확진자가 66명 나왔는데 봉쇄를 냈어요. 이게 중국은 이제 그게 정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포스팅도 올렸는데 중국은 이제 베이징 동계 올림픽 전에 그 땅이 넓은 나라에서 전국에서 확진자가 13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이게 3,000명이 넘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오미크론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지금 30만 명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완전 봉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게 진짜 너무 감염 속도가 빠르고 지금은 이제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을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주위에 한 달이 건너서라도 있을까 말까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냥 주위에 진짜 어지간하면 걸린 사람들 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봉쇄 정책이 일단은 20일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류도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 유가가. 왜냐면은 이게 이제 중국 4대 도시에다가 뭐 이제 주요 IT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조업들까지 많은 기업들이 실리콘밸리라고 불려요, 중국에. 네, 여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봉쇄가 되다 보니까 공급망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거예요. 그 유류에 대한.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유가 하락으로 이끌었던 뉴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해운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중국의 이제 4대 도시기도 하고 이제 선전시가 바로 이제 홍콩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구에 대한 물류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이제 봉쇄령에서는 항만에 대한 봉쇄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정상적인 흐름은 아닐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선전시만 그럴까요? 지금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하이도 이제 부분적으로 휴교령을 내렸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세계 1위 이제 항만 물류가 이제 상하이 항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다. 확산세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좀 더 많잖아요. 약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오늘 좀 움직임이 있었고 미국 증시 흐름을 봤었을 때 이러한 흐름 때문에 일단은 네, 치료제 섹터가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여기에 플러스로 저는 어차피 치료제 섹터를 이제 4월달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는 또 마침 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당연히 치료제를 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오늘의 메인 전략이었던 것 같고 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일단은 일동제약을 뽑았는데 장전에 이제 뉴스가 있었잖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물론 이 뉴스 자체가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이미 예전에 있었던 뉴스긴 한데 자, 그래도 오늘 이런 분위기에 요러한 이제 멘트가 나왔으니까 자, 보시면은 신호기제약 이제 경구 치료제 승인이 전망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100% 키워드가 나왔거든요. 자, 이거 보시면 여러 경구용 약물보다 높고 효능이 그 다음에 최종 완치율이 100%에 달한다. 예전에도 한번 우리 같이 체크했던 뉴스입니다. 오늘 어차피 치료제 섹터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뉴스가 있는 일동제약으로 뽑았었는데 오늘 일동제약이 자, 결국에는 가긴 갔어요. 오늘 10% 파동이 나왔는데 장 초반에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했어요. 신풍제약이라든지 뭐 제넨셀 쪽이라든지 오늘은 이제 국전약품 쪽이 많이 좋았죠. 다른 거에 대한 뉴스를 제가 좀 놓쳤던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뉴스를 봤던 거는 이런 이제 샤페론 쪽이 아니라 저는 일단은 네, 신호기 쪽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치료제 섹터 쪽을 공략을 했다라고 하면은 좀 괜찮은 전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전략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날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플러스로 봐야 되는 게 계속해서 신규로 뉴스가 나오는 정책주. 오늘은 그게 네, 탈모주였다. 요렇게 매매를 가져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며칠 전 영상에서 같이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이제 악템라 관련주 JW 중해제약인데요. 자, 오늘 결국에는 기다리던 뉴스가 나온 날입니다. 예전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JW 중해제약이라는 종목이 이 저점에서부터 정말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진행 중이었고요. 오늘이 이제 그 고점이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이제 그 악템라가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효능이 좋은데 지금 이제 치료제가 계속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이 악템라 쪽으로도 많이 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신풍제약의 피라맥스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긴급 사용 승인이나 아니면 독일 쪽에 수입을 허용을 해야 된다.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해결책이었는데 오늘 이제 긴급 사용 승인, 그러니까 기다렸던 뉴스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여기서부터 매수 이유가 사라진 게 없었어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뉴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에 올랐던 사람들이 이제 고점 슈팅을 주니까 이제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제 전반적인 스토리를 몰랐다라고 하면은 뭐 차트를 보고 이제 충분히 예상은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올바른 흐름은 아니에요. 몰랐다라고 하면은 오늘 뉴스 보고 대뜸 들어가 가지고 또 고점에 못 팔면은 또 물리는 패턴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전부터 이렇게 모멘텀을 보고 그 스토리대로 가져왔다라고 하면은 오늘 고점이 아, 오늘이 매도점이구나. 근데 오늘 처음 이 소식을 안 사람들은 막 달려들 뉴스거리였죠. 네, 식약처에서 네,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졌으니까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기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도 이제 10% 파동이었고 예전에도 뭐 9.5% 정도 파동이었는데 이미 올라갔다 해가지고 안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갔던 뉴스를 놓쳤더라도 장 마감 이후에 제대로 또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때 다시 저점을 노렸다고 하더라도 꽤나 많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는 이제 제가 직접 공략을 한 게 오늘 일동제약을 공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오크레마를 공략을 했었는데 요거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좀 상당히 아쉬웠어요. 제가 오늘 카페에 네오크레마를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이제 데이터가 좀 부족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데이터인지. 일단은 오늘 이제 뉴스를 보면요. 이게 좀 확대가 되려나? 주식 등의 대량 보유자 소유 주식수 변동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오후 5시 10분 공시를 통해 가지고 많이 나오는 뉴스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일정 물량이 조금 줄어든 거를 포인트로 보진 않아요. 어떤 포인트로 보냐면은 요렇게 이제 대주주 물량이 다 나가버리고 그 물량을 딴 데서 받는 물량 있죠. 최근에 이제 뭐 김재한 대표이사가 또 다 팔고 대호 에일이 다 사고 이게 약간 지분의 변화가 생기고 있거든요. 요런 거는 이제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데 저도 이 이제 공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한 2주 동안 데이터에서 네오크레마 말고는 없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조금 작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배고파. 영상 끝나고 바로 먹어야 되겠다.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원래 8.58%의 지분이었는데 6.55로 한 2% 정도가 좀 줄어들었다. 요런 것들은 그냥 넘기시면 돼요. 큰 변동. 이걸 봐야 되는데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그 메가건으로 크게 상승했었던 키네마스터 기억나십니까? 이 어플 편집하는 그 어플이죠. 어플을 편집하는 어플 앱. 자, 키네마스터가 이제 상당히 이제 인기가 있었고 장사도 잘 되는데 이제 매각 이슈까지 나오면서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네. 이런 상승이 나왔는데 거의 뭐 만 원 하던 게 거의 6만 원까지 이제 또 상승 파동을 보였던 키네마스터였는데 자, 이 키네마스터가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2020년 12월 2일 아침 9시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일단은 2020년 12월 2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첫 상한가 나왔던 아침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자, 보시면은 자, 경영권 매각 추진이라고 나왔습니다. 경영권 매각이라는 거는 최대 주주 변경 뭐 더불어 가지고 좋은 이제 뉴스거리죠. 이슈거리가 되는데 자, 그 편집 앱, 플레이어 등의 가치가 부각이 되자 매각을 하는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 그리고 뭐 이제 경영권 매각을 위한 주관사 선정에 착수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하게 볼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 키네마스터는 지난 25일에 두 건의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공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은 일단은 솔본 인베스트먼트 등 6인으로 특별 관계자가 변경이 되었으며 임 대표와 특별 관계자 전체 지분율은 55.02%이다.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공시를 한번 보러 갈게요. 자, 25일이라고 했으니까 날짜는 이제 11월 25일이 되겠죠. 아까 12월 2일 뉴스였으니까. 그러면 자, 날짜를 2020년 20년이죠. 2020년 11월 25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대량 보유자 소유 주식수 변동 공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솔본의 물량이 33.54%였는데 싸그리 없어졌어요. 아까 제가 이제 큰 변동,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같은 날에 공시가 나온 게 네, 임일택이라는 이제 최대 주주 그 대표자분인가요? 이분이? 네, 이분이 그 물량을 다 받아갔습니다. 자, 요러한 변동성이 일단 체크가 된 거에 대한 기사가 이날 25일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임 대표와 특별 관계자 지분을 매각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다. 이게 결국 저런 공시는 요렇게 해석이 가능하겠구나.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좀 더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은 12월 2일 여기 아침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25일 이 공시를 봤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장중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미 캐치가 가능하다라는 점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겠죠. 그게 여기 나오면서 이미 많이 올랐구나라고 할 수도 있는 시점인 거예요. 뭐 그 뒤로 당연히 더 크게 상승은 나왔지만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네오크레마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네오크레마는 아까 공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이제 특별한 변동성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급등을 한 차례 줬었죠. 네, 상한가 파동이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에 재료가 노출이 된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왜 올라갔지? 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건데 음, 자, 그 뉴스가 오늘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지분 변동이 있으면서 이게 뭐 경영권 매각이 되던 간에 아니면은 최대 주주 변경이 되던 간에 아니면 뭐 경영권 분쟁이 되던 간에 뭔가가 있다라는 게 오늘 잡힌 거예요. 근데 주가는 이전 상한가 파동 나오기 전 저점까지 내려온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이제 데이터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키네 마스터를 제가 그때 이제 분석을 하고 요런 이제 케이스를 좀 더 케이스가 좀 더 많았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제 저는 이제 바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키네 마스터 이후에 최근에 이제 한 2주 정도만 서칭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좀 더 확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아침부터 매매를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시초가 형성 이후에 마이너스 1.62%로 시작을 했는데 바로 들어올리는 이 수급 파동에서 제가 뭐 좋아하는 거 말씀드린 적 있죠. 일단은 키움증권의 비율이 매도가 우위가 된 상태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크게 상승을 했었을 때 주포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얘는 오늘 아침부터 JP모건에서 일단 외국인 매수가 잡혀 있었어요. 반대로 예전에 내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던 건 일단은 키움 매도 우위,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 창구에서 매도가 아침부터 안 나와 있는 거. 나중에 쭉 나오고 저점 찍고 올라가는 케이스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 아침부터 나오고 있으면은 저는 그거는 좀 좋게 안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매수 쪽에 있었다라는 점. 그렇게 했었을 때 저는 일단은 좀 긴가민가 했던 부분을 일단 수급 쪽으로 커버를 해서 좀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이때 이후에도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전형적인 수급주 패턴을 보이고 있잖아요. 예, 한 차례 이제 좀 패대기가 나왔지만 다시 또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마감을 하는 모습. 네, 요런 패턴들이 오늘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패턴들. 그러니까 모멘텀 가지고 있고 수급 받쳐주고. 요런 것들은 약간 이제 개별적 급등주를 하게 되면은 뭔가 불안해가지고 화장실도 잘 못 가고 막 외출도 조금 거시기 하고 막 그런데 요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딱히 계속해서 안 쳐다봐도 되는 그런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런 거 상당히 좋아하는데 오늘은 요런 네오크레마가 딱 그런 모습에 딱 포착이 되었었다 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내가 왜 그렇게 봤는지에 대한 설명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데이터를 좀 쌓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보 주시면은 저도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그 예전 데이터를 전부 다 살펴보기에는 왜냐면 그 잔잔한 변동성 그 변동을 가정한 지분 변화를 가져갔던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하루에 10개에서 20개 정도가 나와요. 그거를 다 살펴보기에는 좀 시간적인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까지는 저는 일단 2개의 데이터가 쌓인 건데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고 계시는 거 매매했던 종목 중에서 그랬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제보를 해주시면은 제가 또 그거를 찾아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요렇게까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오늘은 네, 요렇게 좀 좋았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계속해서 수급 매도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또 힘드신 분들 계실 거고 어찌됐건 간에 또 떨어지는 날이 있으면 오르는 날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떨어질 때 이제 포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오를 때는 또 그거를 또 받아내지는 못하니까 결국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또 분석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다시 또 상승장이 왔었을 때 그 이상을 벌면 된다 하면서 준비를 잘 하시는 분들만이 나중에 또 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짜증난다 라고 한쪽에 버려두지 마시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